요즘 제 메일함과 유튜브 댓글창에 반복적인 내용의 질문이 자주 보입니다. 선생님, 지금 AI 공부를 시작하기에는 저는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모델과 서비스들이 쏟아지고 각종 영상과 강의 등에서 AI로 업무를 자동화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당연히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저만치 앞서 달려나가고 있는데 나 혼자만 출발선에 멍하니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느끼는 이 불안감 조금 다른 시선으로 봅니다. 저는 변화의 흐름을 놓치고 안일하게 대처한 회사가 무너지고 폐업하는 과정을 직접 겪은 실무 개발자입니다. 회사가 망하는 걸 두 눈으로 목격했기에 저는 기술이 도입되는 타이밍에 대해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냉정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공포 마케팅에 휩쓸려 무작정 기술을 찬양하지도 않고 반대로 변화하는 현실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무책임한 위로나 뜬구름 잡는 동기부여는 일절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지금이 AI를 배우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억지로 포장하여 단언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현재 상황을 제 주관적 시선으로 볼 때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은 시점은 아니다라는 의견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적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현재 AI 분야에서 보이는 상황을 통해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를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현재 시점을 먼저 되짚어보겠습니다. 대중의 일상을 뒤흔든 대중적인 AI 모델 GPT 3.5와 챗 GPT가 처음 공개된 시점은 2022년 11월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IT 업계와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2023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테스트와 도입, 초기 스타트업이 창립되었습니다. 즉, 시장 전체의 흐름을 놓고 보면 이 기술이 상용화되어 대중에게 풀린 지 겨우 2년에서 3년 남짓 지났을 뿐입니다. 개발자를 제외한다면 피부로 체감된 AI 열풍은 끼케야 1년 반 정도로 느껴지지 않나요? 이 짧은 기간을 과거의 거대한 IT 혁명들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어느 단계에 서 있는지 대충 느낌이 옵니다. 인터넷 시대로 비유하자면 전화선 모뎀에서 초기 유리 소재 랜선, 그리고 광섬유 랜선으로 인터넷 속도에 집중하고 인프라가 팽창해가던 1990년대 후반의 초창기와 같습니다. 스마트폰의 역사로 치면 스마트폰 대중화의 신호탄이었던 초기 아이폰 3G의 성공을 목격하고 세계 여러 회사가 신형 스마트폰 모델을 경쟁하듯 출시하던 시기와 정확히 겹칩니다. 지금 시중에서 소위 AI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경력을 살펴보십시오. 이전부터 머신러닝, 딥러닝 분야를 연구하던 일부를 제외한다면 저를 포함하여 그들 역시 여러분보다 불과 수개월, 길어야 1년에서 2년 정도 먼저 이 기술을 접하고 테스트해본 것이 전부입니다. 절대적인 시간의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AI 도구 탐색에 진입한다고 해서 영원히 뒤처지거나 극복할 수 없는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기술 발전 초기에 을에 나타나는 거품과 혼란이 서서히 거치고 실제 활용이 가능한 사례 등을 수집하고 아직도 발전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전까지는 AI가 그저 신기하고 재밌는 장난감처럼 한순간 소비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제 업무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 도구로서 세분화되고 최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사용자들의 시행착오를 건너뛰고 이미 안정화된 도구를 곧바로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발주자가 갖는 이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팩트는 이제 막 시작 단계일 뿐인데 왜 우리는 매일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에 만연한 정보의 비대칭과 이를 이용한 공포 마케팅 때문입니다.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보면 불과 몇 달 만에 AI로 엄청난 성과를 냈다는 자칭 AI 전문가들이 넘쳐납니다. 이들은 화려한 수식어와 확신에 찬 후기를 보여주며 비싼 유료 강의나 전자책을 팔며 사람들의 조급함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2023년 개발 지식이 없으면 실무적 활용이 거의 불가능했던 초기 LLM부터 텍스트, 이미지, 음원 모델을 나름대로 탐구해온 제 시선에서 그들이 파는 비법 자료들을 뜯어보면 참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내용의 대다수는 AI 개발사들이 공식 홈페이지에 무료로 배포한 기본 사용 설명서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국내, 해외의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토론 내용을 그대로 옮겨다 번역해놓거나 겨우 따라하는 수준입니다. 누구나 공짜로 마실 수 있는 공용 분수대 옆에서 그물을 떠다가 자신만 아는 신비한 새물인 것처럼 비싸게 파는 물장수와도 같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한 바 있듯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그래프로 설명합니다. 지식이 얕은 초보자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여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차오르는 현상입니다. 이제 막 기초적인 사용법을 익힌 사람들이 그 얕은 지식으로 아직 시작하지 않은 대중을 가르치려 드는 구조입니다. 진짜 원천 기술을 다루는 엔지니어들은 폐쇄적이고 일방향적인 유료 채팅방에서 강의를 팔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AI 활용에 관심 있는 유저들이 모인 개방된 광장에서 AI 활용 기술과 자체 테스트 결과, 자신이 알아낸 팁, 한계점 극복에 대한 힌트 등을 공유하고 기술의 한계 극복을 논의합니다. 따라서 화려한 광고 문구에 주눅들거나 비싼 돈을 내고 기초적인 사용법을 배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뒤처진 것이 아니라 단지 정보의 출처를 아직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 소음을 차단하고 내게 진짜 필요한 도구가 무엇인지 차분하게 탐색할 시간입니다.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이 거대한 기술의 판을 짜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잡한 프롬프트 작성 공식이나 어려운 AI 전문 도구들을 완벽하게 마스터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거대 AI 빅테크들의 사업 목표는 절대 소수의 프롬프트 전문가나 AI 기술자를 키워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전 세계의 평범한 대중들이 매일 숨쉬듯이 자신들의 AI 서비스를 결제하고 사용하는 인프라의 장악입니다. 대중에게 널리 서비스를 팔기 위해서 기업이 가장 먼저 그리고 사활을 걸고 해야 할 일은 제품의 사용 난이도를 극단적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AI에게 그럴듯한 결과물을 얻어내려면 마치 암호문 같은 복잡한 명령어와 태그들을 줄줄이 입력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1, 2년 사이에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은 클릭 몇 번 혹은 대화창에 일상적인 언어를 툭 던지는 것만으로 끝날 만큼 놀랍도록 단순해졌습니다. 이제는 AI의 원리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구조를 몰라도 그저 우리가 평소에 쓰는 언어로 잘 정돈된 맥락을 가진 질문만 던지면 전문가 수준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높고 견고했던 AI 활용의 진입 장벽을 허무는 이 무거운 작업은 우리가 끙끙대며 할 필요가 없이 저 거대한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부어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즉 AI가 발전하고 대중화될수록 여러분이 억지로 머리에 구겨 넣어야 할 복잡한 AI 사용법이나 학습량은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쉽고 직관적인 도구들을 여러분의 모니터 앞에 계속해서 대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낯선 AI 강의를 결제하고 어려운 도구 사용법을 달달 외워야 한다는 압박감에 질에 겁을 먹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기술의 장벽을 낮춰준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AI를 알아야 하는 걸까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능력은 복잡한 원리를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내 업무에 맞는 AI 도구를 선별해서 쓰는 능력입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직장에서 매일 쓰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사무용 프로그램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일반적인 사무직 직원이 엑셀이나 워드에서 복잡한 자동화 코드나 매크로 함수를 다루지 못한다고 해서 취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예 엑셀이나 워드 프로그램 자체를 켤 줄도 모르고 표 하나 만들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사무직 취업은 불가능하겠죠? AI 역시 정확히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잡한 AI의 작동 원리나 저들이 말하는 마법의 프롬프팅과 치트키 AI 도구 조합 같은 내용을 달달 외우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밥그릇이 당장 위협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 업무를 획기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AI 도구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남들이 AI라는 굴삭기로 10분 만에 끝낼 일을 혼자서 맨손으로 며칠씩 파고 있다면 결국 업무 효율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AI의 발전은 여러분의 직업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직업이 수행하는 기능과 방식을 재정의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어려운 구현과 제작은 AI가 대신해주니 우리는 그저 기존의 오피스 프로그램 옆에 새롭게 추가된 이 디지털 사무용품들의 종류와 쓰임새만 가볍게 파악해두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AI에 대한 공포가 만연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상황을 조금만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막 AI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거나 남들보다 늦게 AI 도구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고 해서 조급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난 2년 그리고 지금은 수많은 기술과 스타트업이 쏟아지고 또 사라지며 가능성을 테스트하던 혼란스러운 과도기였습니다. 오히려 거품이 거치고 실무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쉬운 도구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건 바로 지금 이후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맹목적인 초기 열풍이 지나간 후 차분하게 실용성을 취하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가장 효율적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AI를 개발하거나 그 원리를 뼛속까지 이해하거나 당장 창의적이고 수익성 있는 자동화 구조를 제작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지금 내 업무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줄 도구가 무엇인지 차분히 하나씩 찾아보고 본인에게 맞는 것을 테스트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과장된 공포 마케팅이나 가짜 전문가들의 소음에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당장 업무에 필요한 작은 AI 도구를 하나 켜서 가볍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AI를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의 인사이트가 될 수 있도록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지금까지 에듀머였습니다.